다음은 국학의 발달을 보겠습니다. 이익은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나자고 주장했고요. 안정복은 동사강목, 고조선에서 고려의 역사를 썼는데요. 중국 중심에서 탈피하자. 유덕공이라는 사람은 발해고라는 역사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최초로 남북국 시대라는 시대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와 국어 면에서 이중환은 택리지,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를 만들었고요. 신경주는 훈민정음 운해를 썼고 유희는 언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의 소중함과 우리 말과 글의 소중함을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학과 의학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은 동의보감을 써서 돈이 없는 사람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약초로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다. 이재만은 동의수세보원이란 책을 썼는데 처음으로 사상의학을 도입하였습니다. 농소는 신속이라는 사람이 농가집성을 썼고요. 서유구는 임원경제지를 썼습니다. 정약용은 화성을 건설할 때 거중기를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소설이 등장하고요. 사설시조, 판소리, 탈춤 이렇게 해서 이제 문화의 중심이 양반, 귀족 중심이 아니라 서민들이 이끌고 가는 서민 문화가 발달되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는 정선이 진경산수화를 많이 그렸고요. 그 다음 김홍도는 풍속화를, 신윤복은 여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풍속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조선 후기 문화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민화가 많이 제작되는데요. 민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작자가 미상이라는 것과 그 다음 호랑이, 까치 이런 복을 구하는 것들을 많이 그렸는데요. 그 그림이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아주 천진난만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은 청화백자가 많이 유행을 합니다. 조선 전기의 분청사기, 백자에 이어서 조선 후기에는 청화백자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도 정치를 살펴보겠는데요. 세도 정치란 것은 붕당 정치가 붕괴되고 어떤 특정한 가문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가지고 세도 정치라고 합니다. 순조, 헌종, 철종 때 3대 60년간 안동 김씨, 풍양조 씨, 안동 김씨들이 권력을 잡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정치 기강이 문란해지고요. 매간매직을 해서 관직을 사고 팔아서 누구나 돈 주고 산 그런 사람들은 본전 생각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생각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러한 아주 정치 기강이 극도로 문란해지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때는 삼정이 문란했는데요. 전정, 토지에 대한 세금이 원래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이 징수하는 그런 폐단이 있었고요. 군정, 군대에 가는 대신 군포를 납부하는데 백골징포, 황구첨정, 벌써 죽어서 백골이 됐는데 아직 어린 나이여서 솜털이 솜송 났는데 그런데도 벌써 군역에 편입시켜서 군포를 거둬갔습니다. 환곡, 피해가 가장 극심했는데요. 이 환곡은 양반, 평민 모두가 다 불만이었습니다. 전정이나 군정 같은 경우는 양반들은 뭐 거의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별 탈이 없었는데 환곡 같은 경우는 양반도 불만이 많았다. 왜 그러냐면은 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양반 평민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추수 때 세금을 붙여가지고 받으니까 아주 뭐 땅 짚고 헤엄치기로 관하에서는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을수령은 양반 평민에게 무조건 환곡을 가져가라고 했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동학의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감록, 미륵신앙, 무격신앙이 유행하고요. 천주교가 전래되어서 초기에는 천주교를 신앙으로 보지 않고 학문으로 봤습니다. 18세기 이후에 이제 신앙이 되어서 제사를 거부하고 해서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게 됩니다. 동학은 서학에 대항한다는 의미로 서학 대신 동학이라는 그러한 것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농민들이 저항하게 됐는데요. 전쟁 같은 경우는 정한 세금보다 많이 받기 때문에 일어났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이 삼정 때문에 아주 힘들어 했습니다. 첫 번째 저항은 홍경래의 난이 되겠습니다. 1811년인데요. 홍경래의 난은 서북민, 이 평안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차별 대우를 한다고 해서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일으킨 게 바로 홍경래의 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천강 이북 지역을 장악하고 한때는 세력이 꽤 커졌지만 결국은 정주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패배의 원인은 홍경래의 난이 농민을 위한 개혁안이었고 농민들을 제대로 설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패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임술 농민봉기가 되겠는데요. 임술 농민봉기란 것은 1862년경에 일어났던 모든 농민봉기를 가지고 임술 농민봉기라고도 하고요. 또는 진주 농민봉기를 임술 농민봉기로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진주 농민봉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역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주 농민봉기는 경상 우병사인 백낙신이라는 사람이 너무 수탈을 심하게 했기 때문에 진주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계춘이 이제 이 경상도 지역에서 진주에서 봉기를 일으켰고요. 그래서 진주성을 점령하고 결국 정부에서는 삼정이정청을 설치해서 진주 백성들을 보살펴 주겠다, 농민들을 보살펴 주겠다 했지만은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12강에서는 양난 이후의 정치제도 변화와 조세제도 개편 및 붕당 정치로 인한 예속 논쟁, 환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조와 정조의 업적을 통해서 개혁의 길로 들어서는 조선과 실학을 통한 사회개혁론, 그리고 조선 후기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13강 흥선대원군의 정치와 조선의 개방으로 개혁에 나서는 조선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